자, 이제 13페이지에 이제 갑과 정의 관계예요. 이제 갑이 이제 정화를 보면, 뭐 이것은 또 5월의 갑목, 이렇게 우리가 상정해도 되는 거야. 자, 일단 5월의 갑목이다. 또 갑이 정화를 본다. 이러면 일단 장작에 일단 불을 지폈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갑은, 장작은 이제 땔감의 효용이 있고, 재로 변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설신이라 그래도, 이 병화와 정화는 갑목에게 있어서 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화는 조금 전 우리가 이제 앞에 영상에 설명했듯이 설신이 생이 되는 그런 효용이 있지만, 즉 양광, 태양볕은 나무를 키워주지만 정화는 병화와 같은 그런 생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병과 달리 정은 그 갑의 입장에서는 일단 생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시열화라고 해서, 뭐 건시열화라는 건 이제 마른 풀이 이렇게 확 이제 세차게 이제 타버리는 그런 이제 형상이니까 건시열화라고 해서 마른 장작이 이렇게 거세게 타들어가는 그런 물상인데, 보통 이제 이 건시열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을목일주에서 을목을 쓰면 이제 을목편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성언을 알아둬야 돼요. 자, 을목을 공부할 때는 고초인등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을목은 기본적으로 좀 갑목에 비해서 좀 습해요. 그러니까 습을 상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을목은 정화를 잘 밝히지 못해. 갑목처럼 정화의 불꽃을 잘 밝히지 못하니까 이제 습을 상정이라고 하고, 그러나 을목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제 고초인등이라는 것은 그 따뜻한 기운으로 좀 촉촉한 그 습을 말려주면 양광으로 이렇게 이제 불도 잘 타고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습기가 많을 때 을목이 이렇게 이제 병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겨울에 을목, 동목 같은 경우에 습기가 많을 때 병화가 트하면은 이건 이제 고초인등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가을철의 을목에서 아주 이렇게 효용이 있는 그런 고초인등 격국 이런 거 짜고, 물론 을목편에서 공부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시열화라고 해서 젖지 않은 그런 마른 풀 같은 게 불을 잘 지펴준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을목일주를 가지고 을목의 체신을 가지고도 건시열화 이런 거에 쓸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나무에 이렇게 이제 장작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이제 불을 이렇게 붙이면 뭐 신속하게 타들어가니까 이제 땔감처럼 이렇게 쓰이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에게 있어가지고 정화는 일단 힘의 소모가 심한 그런 이제 심한 그런 이제 십성이 되는 거죠. 또 육신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팔자 원국에서 만약에 이제 갑목이 있고 정화가 너무 왕해버리면 그 갑목은 그 정화로 인해서 그 소모가 이제 많은 거예요. 소용만 될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자명에서 이제 상관이 왕하다, 뭐 진상관격이다, 이제 이렇게 갑목이 정화를 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여자가 이제 자식에게 이제 소모되는 힘이 굉장히 이제 많겠죠. 이제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전제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을목에서도 따뜻하고 이렇게 이제 그 습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화의 불을 잘 지핀다고 해서 이때도 이제 건시열화 이런 말 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을목은 습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습을 상정이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습한 그 을목은 이렇게 병화를 봐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주면은 따뜻한 기운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말려주면은 잘 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땔감의 효용에 견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고초인등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마른 풀이 이제 이렇게 인등, 이렇게 이제 등잔을 밝힌다 이 뜻인데, 뭐 그거는 이제 을목편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한번 맛은 본 거예요. 뭐 고초인등이나 뭐 건시열화나 또 습을상정 이런 말. 근데 이제 갑목과 정화의 관계를 일단 이제 건시열화로 우리가 이제 비유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에서 보면은 갑처럼 이렇게 든든한 그런 후견인이 없지. 만약에 내가 정화일주다 이러면 무조건 갑목이 옆에 있는 게 갑충갑축. 내가 봄에 태어나든 가을에 태어나든 사계를 막론하고 갑목이라는 게 인수가 있으면은 그 인수의 효용이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땔감과 연륜을 확보한 그런 명이 되겠지. 근데 이제 갑목 입장에서는 정화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얼핏 아주 불을 밝힐 수는 있지만
그래서 수명, 아주 뛰어난 그런 명은 될 수 있지만, 일단 내 힘의 소모가 심하다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불리한 그런 측면도 일단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갑에 해당되는 육친, 우리가 이제 꼭 갑목 일주고 말고, 다른 팔자 전체에서 갑목과 정화가 있을 때, 그 갑목이라는 육신은 정화에 의해 가지고 힘의 소모가 꽤 된다라고 이렇게 일단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희생하는 살리 펼칠 공산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갑이 정을 용한다. 뭐 여름철에 갑목이 정이 투했다. 정을 용한다. 이것은 이제 정이 이제 용신, 격국 용신이 된다는 거지. 이건 이제 상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들어가는 이제 나무가 이제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 이제 운이 북방, 그러니까 수운으로 향하면 일단은 뭐 무탈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진상관의 격국이 상관격이 또 남방운을 만났다, 상관에 상관이 겹쳤다, 진상관이 상관운을 만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목화성혈라 그래가지고 잿더미만 남는, 그래서 그냥 죽음에 이르는, 완전 파탄에 이르는 그런 상황도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화상관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야. 뛰어난 거, 재주를 이렇게 비상하고, 좀 머리가 이렇게 우수하고, 두뇌가 우수하고 이런데, 이것이 오히려 재능이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관격이 상관, 그러니까 진상관이라는 건 보통 일반 상관격을 진상관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팔자가 좀 신약해질 가능성이 높지. 여기에 상관이 한 번 더 겹쳤다. 상관이라는 게 힘을 많이 뺀다고 그랬잖아. 그게? 또 힘을 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재만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목화성회가 되는 그런 유형. 그래서 팔자의 구조를 보고 갑과 정의 관계, 예를 들어서 뭐 5월 갑목이다. 이런데, 팔자의 병정화밖에 없다. 또 운이 남방운을 향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목화성회에 우리가 이제 식간물상을 가지고 그 명식을 말할 수 있지. 우선은 너무 연약한 거야. 허약하단 말이야. 그리고 기력을 다 소모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좋은 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제 목화상관이다. 자, 우리가 이제 목화상관이다, 금수상관이다 이러면은, 금수상관은 경금이나 신금일주가 동월, 수월에 나면 금수상관이 되는 거죠. 목화상관은 당연히 갑목이나 을목이 여름에 나면 이제 목화상관이 되는데, 보통 총명하고 지혜도 아주 비상하고, 그 다음에 또 목화상관이라는 것이 불꽃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불꽃이 참 그 불꽃 속에 그 불이 이렇게 타는데 마치 마음이나 심리를 반영하듯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세차게 타오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시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화의 그 마음의 변화같이,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잘 변하고, 또 의심이 많고, 그 뭐 사람을 해치고 그러진 않지만, 시기나 또 질투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정화라는 것이 보통 이제 젤려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갑을병정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정화, 이제 상관이 이제 불꽃을 밝히면서 힘이 이렇게 소모가 심할 때 질투가 나고 이렇게 되죠. 사람이 이제 질투가 나면 그것을 숨기지 못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행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일단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목화성의 상황, 이런 상황이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가 일단 이제 간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만약에 병정화로 만주에, 이제 팔자의 전체에 병정화로만 가득하다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화가 왕하면서 화국을 짰다, 병정화가 다투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세를 다 얻은 거란 말이야. 화가 이렇게 해서 상관이 아예 종합격이 돼버리면은, 이때는 아주 그 기묘하고 또 청기한명으로 학문이 아주 높은데, 상관상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상관상진이냐 목화성애냐, 이게 이렇게 한 끗 차이 같은 건데, 그 하나의 그 화의 그 세력이 계절도 없고 또 화국을 지어서 이렇게 세력까지 다 얻으면, 기세를 다 얻어가지고 이런 하나의 순수한 기운으로 청기를 원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청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귀한데 그것을 따로 청기라고 하면 어떤 세속적인 야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또 아주 그 영면하고 막 분투하고 이런 기상이 없이도 그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업문을 드러내고 또 견해를 드러내고 해도 그것이 아주 그 고담준론이 되는 그 탁견이 되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또 좀 뽐내는 그런 기질도 있지 어쨌든. 그래서 아주 그 변화무쌍하고 아주 그 책략이 아주 뛰어나고 기지가 아주 비상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국이 다 화로 기세를 이루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관상진의 아주 청기한 명을 우리가 논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진상관이 그냥 화가 좀 많고 또 화가 겹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목화성애가 되기도 하니까 타들어서 그냥 재만 나와서 죽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만주가 이렇게 화구로 가득 차고 이러면 보통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상관상진의 길을 논하는데 이 두 차이는 어떻게 되냐? 그 상관이 얼마나 기세를 얻어서 왕하냐. 그리고 그 하나의 기운으로만 팔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 뭐 개수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화를 이제 거스른다거나 또 금의 성분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관상진의 길을 논할 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지한장 차이인데 이 차이로 우리가 귀천이 또 기륭수요에서 우리가 요명을 가지고 아주 우리가 기적으로 우리가 판단 착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팔자의 권형, 그러니까 정신기 3자, 또 뭐 오행의 어떤 그런 균형, 절충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부기를 우리가 논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기운으로 순수의 그 천연의 청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기를 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오행 입법 체계에서 상관으로 힘을 많이 뺐는데 또 상관이 겹치면 식상이 겹치면 목화성애가 돼가지고 이런 것은 보통 일반적 신약격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격 체계나 아니면 특수격의 체계로 나아가가지고 또 별격 체계에서 이렇게 식상의 화의 기운으로 만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기세를 다 얻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진종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청기를 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종격을 이루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진종에 그러면 이제 오로지 그 종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기를 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국으로 만국되면은 화운으로 우리가 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수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5월 갑목이 있어요. 그 5월 갑목이면은 갑과 정화의 이제 조합인데 여기에 이제 그 개수가 하나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개수가 그 한여름에 조열한 그 목에 이렇게 이제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개수를 우리가 이제 조용신, 이제 뭐 진신으로 써서 우리가 이제 용신으로 써서 우리가 기를 논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만국을 이루어가지고 화국을 이뤘다. 이제 화국을 이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자 5월 갑목이 뭐 인호 합화국을 짰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짜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병정화가 투했어. 근데 또 개수가 또 투했다. 근데 이 개수가 지장간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지 그냥 미약하게 투하면 그 송국간투 일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세가 국을 이루면 그것을 배반하는 그 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목국을 이뤘다. 그런데 금신이 투했다. 경신이. 근데 이 경신이 뿌리가 없어. 미약해. 이렇게 되면 요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국간수 일간성 자변 우변 공목록이 돼서 그냥 아주 그냥 몹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면이 또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팔자술 실전에서 몇 번 이렇게 이제 다룰 중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간목이 정화를 보면 힘의 소모가 심해요. 힘의 소모가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 같은 간목이 옆에 있어주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방신하는 수기운의 글자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뭐 임수나 개수가 일단 있어야 그 간목이 다 타들어가지 않고 우선 일단은 생명부터 건설할 수가 있는 건데 전체가 다 화국이어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화국을 짓고 화를 다 짜버리면은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변격 체계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종격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진종 그냥 목이 화로 다 변해가지고 그냥 염상격 같이 변해버린 거야. 염상격의 염상을 거스리는 미약한 수기운이 투했다? 이렇게 되면 성국관투 일관성이 되어서 이 경우에는 팔자의 격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적천수의 간지론에서 보면 이제 천복지제 뭐 이런 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천복지제는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이 경우에 어쨌든 이것을 거스르는 미약한 개수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그 한 잔에 이제 그 물로 이제 술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뭐 술에 불이 붙었는데 한 잔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불기를 더 세게 만들지 그것을 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평생 하여튼 풀리는 일이 없고 하여튼 그 갓난해요. 그리고 일찍 목화성에 같이 오히려 이렇게 일찍 요절할 그런 우려가 좀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병정화가 예를 들어서 경금을 상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거짓 학문에 이제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경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목은 우리 진신이 이제 경금과 정화의 상관가살로 기격을 짜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정화가 굉장히 왕해. 정화가 굉장히 왕하면 경금도 정화를 배반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경금이 드러나 버리면은 그 경금은 귀를 전혀 쓸 수가 없고 경금 칠살에 귀를 쓸 수 없고 그냥 녹아서 그냥 용광로처럼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금이 아까 개수가 이렇게 배반을 해도 간지 배반 이상이 나타나서 손관도 일관성이 되어서 자변후분 공격력 한다고 했는데 이때 개수나 경금이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유력하게 투하면은 그 하왕한 것이 병이 되기 때문에 약신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약신은 조금만 써도 되는 건데 차라리 지장간에 이렇게 득수하거나 이러면은 훨씬 좋지. 근데 천간에 그냥 미약하게 드러나가지고 팔자에 뿌리 없이 투해버리면은 그것은 전혀 쓰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간지 배반에서 나타나니까 경금이든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일단은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뭐 개수도 마찬가지야. 그 개수가 투해도 그 인수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또 경금인 귀, 그러니까 관이나 인이 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뭐 예전에 가도사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일종 학문을 했다든지 학문적 성취를 봤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에서 전혀 쓰여지지도 않고 또 아는 척 해봤자 실제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짓 학문이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아는 체를 하고 자기의 그 지성을 좀 뽐내기도 하려고 하는데 뭐 그것이 현실에서 별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난받거나 평가절하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재주가 있어도 인정받기는 어려운데 그 재주가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불우한 거거든. 그걸 이제 회재불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은 어쨌든 정화라는 이 불꽃은 어쨌든 그 문명을 의미해서 문성이라고 그래서 갑이 정을 보면은 일단 사람은 똑똑하고 괜찮은데 내가 상관을 볼 때는 반드시 일원이 왕해야 된다 그랬잖아. 왕하거나 아니면 비겁이 투해주거나 인수라도 투해줘야만 그 상관을 쓸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상관이 이제 그 너무 왕해서 만국을 이루면은 뭐 인수도 소용이 없고 이렇게 미약한 인수나 뭐 이런 것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일단 얘기했죠.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지만은 사물에다 양면이 있듯이 좋게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유신유화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장작도 있고 또 불도 피운다 장작에.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명이 되는데 이 유신유화라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성어는 보통 정화일간이 간목을 봤을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러나 간목이 정화를 보면 유신유화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그 건시열화에 가까워서 자칫 진상관이 또 상관을 봐가지고 우리가 목화성애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려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일단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자, 여기 뭐, 14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정은 이제 갑을 인화해가지고, 이렇게 그 용을 다하니까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문성이 드러나는데, 유신유화의 상이 이제 나타나서, 유신유화가 나타나면 이제 굉장히 준재, 아주 뛰어난 그런 수재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량을 펼치지만, 추갑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벌, 이렇게 이제 금으로 벌목에서 장작을 쪼개주면, 벽갑이라 그래요. 금을, 이렇게 갑을 이렇게 쪼개주면. 그러니까 추갑이라는 것은 이제 금월에 난, 신유월에 난 이런 이제 갑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화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벽갑 인정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금과 이렇게 정화, 상관가살, 이렇게 또, 뭐, 병화가 투여도 사용식재, 이런 격국으로 성격이 되면은, 귀격이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정화의 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추갑이라 그러면은 이제 신월의 간목이다, 이러면 신월에 방점을 두게 되면, 금기운이 아주 강한 간목이잖아, 그지? 근데 금기운이 왕하면, 간목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를 조율하지만. 그래서 간목이 우리가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정화의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금이 월령일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을 최신으로 쓰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금기운이 많은, 예를 들어서 금의 공포에 둘러싸인 간목. 이렇게 우리가 최신을 규정하게 되면 빨리 상관을 써가지고 이렇게 칠사를 제압을 해줘야 일단은 부기에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벽갑 인정 같이 간목이 경금과 정화를 가지고 기를 이룬 경우는 좀 아슬아슬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몹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보통 이렇게 근면하는 형태가 훨씬 더 이렇게 치열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이나 뭐 본인의 그런 거의 탈기될 정도로 힘을 많이 쓰고, 그래서 힘써서 노력하니까 그걸 역면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귀에 이르는, 부기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일단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이제 경을 이제 또 이렇게 재련해가지고 날카로운 그런 이제 우리가 간목 장자가 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그런 이제 기물로 만드니까 그런 화련진금, 그래서 화가 잘 금을 재련하는 그런 이제 효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화가 왕하면 토를 생해가지고 이제 상관이 재를 생해주는 이제 상관생재의 그런 부도 가져오고, 이런 두 가지 일단 효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힘이 너무 빠져.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전에 간목이 일단 신앙해야 되는, 또는 뭐 겁재나 비견, 또 인수의 조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정신기 3자에서 나를 돕는 인수의 성분, 정의 요소를 일단 갖추고 있어야 정화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정화라는 게 이제 가을의 정화라는 것은 우리는 팔자의 간지를 모두 월령에 귀속해가지고 월령 통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가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가을철에는 정화가 왕하지 않잖아. 힘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화가 한 개 더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정화가 화염, 그러니까 이제 불꽃이 서로 모아서 불의 화력이 더 강할수록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는 촛불 같은 걸 의미하잖아. 그래서 팔자에 일단 정화가 두 개가 드러났다, 이러면 내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물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팔자에 이렇게 정화가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지면, 야, 이거 뭐 집에서 조상을 모셔야 되고, 또 신을 봉신하거나 모시는 그런 사무의 또는 뭐 종교인의 그런 물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내 자식 중에 정화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뭐 생년에 정화 하나 있고 생시에 정화가 있는 자식이 나왔다. 그럼 이놈이 나의 제사를 지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얼추 맞아.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또 그렇지 않고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의 길을 가든가 신부의 길을 가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종교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은 이제 염두에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을 용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을 용신으로 쓸 때 또 희신으로 쓸 때 정을 상신으로 쓰거나 뭐 어쨌든 정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격국을 이룰 때 이때 정을 희신 희용신으로 쓰는데 개수가 와가지고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가장 예를 들어서 정화를 희신으로 쓸 때 임수와 개수가 좀 다른데 임은 정하고 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으로 화하려고 해서 결국은 다시 정화를 이렇게 이제 구원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효용이 있는데 개수는 전혀 없죠. 그래서 개수는 그냥 정화의 불꽃을 꺼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개가 와서 상멸정화 이제 정화를 완전히 불을 꺼뜨리고 이제 상하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목화통명이 이제 똑똑하다고 했잖아. 우리 목화통이나 금수술 상관이나 뭐 목화 상관이 똑똑한데 똑똑하다는 것은 일단 말을 잘해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명하고 똑똑하게 보이지. 근데 그 개수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정화를 딱 피상하면 이 친구가 일단 말을 잘 못해. 말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해도 그 말에 근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언철행탁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은 청아하게 잘 하는데 행동은 그게 따라가지 못하고 행동은 뭐 탁하고 잠란하니까 언청행탁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팔자에 이제 격국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인격이나 인품적으로도 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장도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이제 웃지만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칼을 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그런 표리부동한 그런 사람이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럴 때 이제 가란진이라는 말을 써요. 가란진이라는 것은 자 정화 진신이 일단 뚜렷하게 투해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귀를 확정지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진신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 신을 우리가 가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간은 보통 편관, 칠살로 우리가 길을 짠다 그랬잖아. 그래서 칠살이란 말 잘 안 써, 양간에서는. 그냥 난강망에서 봐도 편관을 그냥 관으로 써요. 정관처럼. 관, 이렇게 말을 쓰고. 그것이 아주 이제 불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음간에서는 보통 칠살이라고 우리가 써요. 편관이라고 쓰는데. 어쨌든, 이런 귀를 조율하는 것이 경금이고, 그 경금이 적합하게 잘 자리 잡으면 간목에 있어가지고는 귀를 확정짓는 진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진신의 경금은 진신으로 쓸 수 있지만 좀 이따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간목은 신금은 전혀 진신으로 쓰지 않습니다. 뭐 간목에 흠집만 낼 뿐이에요. 신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진신답지 않은데 같은 오행이어가지고 마치 효용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진신의 역량에는 딸릴 경우에 이것을 가신이라고도 하고 또 진신을 해치는 성분도 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신의 그 의미는 굉장히 높은 거죠. 진신을 제외한 나머지 신들은 다 가신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란진 이런 말이라는 것은 가신이 진신을 어지럽힌다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가 경금의 그 관을 우리가 진신으로서 귀를 확정해야 되는데 경금이 없어. 신금밖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신을 진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 사람의 귀기가 좀 떨어지고 이 사람의 역량도 좀 떨어져요. 함량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을 우리가 진신으로 쓰는데 이 경금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화가 물론 경금과 정화가 적절히 배합되면 귀를 짜지만은 경금이 아주 적재적소에 있는데 이것을 아주 왕한 정화가 미약한 경금을 우리가 파괴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가란진이 되는 거야. 가란진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정화를 내가 용신으로 희신으로 쓰는데 개수가 옆에 있다 이러면은 가신이 진신을 어지럽힌 형국이 되죠. 이렇게 이제 가란진이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인품이나 인격이 올곧지 못해요. 어쩔 때는 굉장히 이 친구가 비상하고 또 똑똑하고 또 조리가 맞고 합리적인데 하는 행동이나 뭐 어떤 경우에는 전혀 헛다리를 짚고 말과 그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또 표리부동하다. 이것은 가란진의 형태에서 많이 나오고 또 평생 믿을 만한 그런 좋은 경력을 쌓고 사람들이 인정받았는데 어느 시기에 그 호평이 아주 무색해지는 그런 뭐 인격적인 그런 어떤 장애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운에서 가란진이 된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일단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팔자 원국에서 가라앉은이 되면은 고귀한 인품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동갑이나 중추의 갑은 다 정병을 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울 때 그 갑목은 우선은 뭐 정화로 따뜻하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병화로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도 해주고, 또 정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희용신으로 다 이제 조효용신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체계에서도 수생목 해가지고 굉장히 신앙해질 때 정화 힘을 빼가지고 입법적으로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니까 병정이라는 식상이 다 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신이 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추목이죠. 뭐 신월의 갑목이나 6월의 갑목이다. 이럴 때는 병정이 다 투하해가지고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어도 그것을 탁으로 논하지 않고, 일단은 병과 정을 조우지신으로도 쓰고 또 입법체계에서 곤형도 잡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각각 두 글자가 다 각각의 효용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오행의 신이 중첩되면 보통 우리가 팔자를 좀 탁하게 만드는데 그런 걸 논하지 않고, 그래서 그 동월에 수월의 목이나 또 중춘에 예를 들어서 6월 갑목이나 또 신월 갑목이라고 해도 이렇게 병정이 다투하면 경, 병, 정 이렇게 다투하면 이것은 아주 그 최상급의 명식을 짜는 거예요. 진신의 그 효용이 각각 다 잘 쓸모가 각각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효용을 구하거나 또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효용을 다 구해버리면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최상격으로서 그렇게 또 좋은 격국으로 또 팔갑금도 하게 되니까 갑목을 좀 예민하게 좀 잘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갑목에서 뭐 병화, 개수 이렇게 해서 비조지렬로 짜지는 그런 생목의 상황에서는 뭐 팔자의 기천을 판단하기가 쉽고, 사목에서는 경금과 정화, 그 다음에 또 뭐 축목이라고 해도 묘월 같은 경우에 양인가살 뭐 이런 식으로 그 칠살과 상관을 다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격국의 기천을 논할 때는 좀 예민하게, 좀 민감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좀 이제 그 학습 후반부에서 실전 과정에서 또 좀 비슷한 차이들 가리면서 얘기해 줄 건데, 우리가 이제 팔자 식간론을 통해서 우리 문화생들이 뭘 익혀야 되냐면, 물론 뭐 각 식간 대응글의 식간 불상을 익히는 것으로도 뭐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하지만, 일단 팔자 전체를 한눈에 봐서 이 사람이 부귀한지 아니면 좀 역량이 떨어지는지, 또 가라앉은의 형국인지, 또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부귀가 드러나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이렇게 식간의 물상으로 이렇게 간치해서 읽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팔자를 잘 보냐, 팔자를 고수냐 아니냐는 간단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를 그러니까 뭐 보기도 전에 팔자를 딱 열면 지금 현재 시점이 이 사람이 어떤지가 일단은 나온단 말이에요. 뭐 과거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 엉망이고 바닥이다.